여러분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채널A 기상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고비였던 어젯밤과 오늘 새벽 예상대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약간 잦아든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보인 기자, 지금은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광화문은 굵은 빗줄기는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눈을 뜨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거센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젯밤 하늘에 구멍을 뚫은 것 같이 쏟아부었던 폭우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쯤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던 비는 늦밤에 만난 구름과 함께 거대해진 폭우로 변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이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대부분 지역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엔 현재 시간당 최고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폭우가 거셌는데요. 화성 등 경기 남부와 충남 일대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어제 자정부터 서울 노원구는 192mm, 경기 남양주는 최대 183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 이후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는 남부지방 쪽 폭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남 신안에 시간당 최대 63mm, 무안에 49.1mm, 영광에 40.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충청과 전라권에는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예보되어서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비 때문에 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고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대규모 정전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주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제 오후 폭우로 인해서 도로 축대가 무너졌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 방수막으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서대문구엔 시간당 65mm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축대가 무너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근처에 사는 주민 46명이 대피했는데요. 현재 주민들은 임시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현장 투입을 막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비가 그치는 대로 무너진 축대를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지며 고압선을 끊는 바람에 인근 2천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한전은 새벽 1시쯤 일부 복구를 마쳤고 지금도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도봉구 쌍문동에서도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고압선을 덮치면서 2,100여 세대가 정전됐는데요. 지금은 복구가 끝났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빗길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엔 충북 보은군에서 빗길에 운행 중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부딪혀 70대 차량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11일엔 부산 사상구의 하천 주변에서 70대 남성이 실종됐고 전남 보성 국도에서 비탈면이 유실되며 한 명이 다쳤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지반 붕괴 같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에서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그리고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조 기자, 밤사이 서울에도 꽤 빗줄기가 굵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밤사이 비를 뿌린 비구름이 지금도 전국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각 충청도와 호남 내륙에 이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북 완주에 시간당 40mm, 전주 30mm 등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이 비구름대
비구름대가 조금씩 남하하면서 호우주의보가 해제가 됐고요.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충청과 일부 호남 지방으로 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또 밤사이 내린 비를 잠시 짚어보면 13일 자정부터 서울 노원에 200mm 가까이, 남양주 195, 춘천 176, 천안에는 14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김승대 본부장님. 네. 어제 사실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집중호우였습니다. 50에서 80mm까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어제 어땠습니까? 진짜 이런 집중호우가 좀 내린 곳이 많았나요? 네, 그 어제 강수 특징을 보면 그 어제 이전의 강수와 좀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그 시간당 한 50에서 60mm 정도의 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충청도 북쪽에 한 150에서 200mm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강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강수 지속 시간이 길면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서울, 경기 쪽은 약간 비가 잦아들었거든요. 예. 호우특보도 해제가 됐고 앞으로 오늘 오전에 많이 내릴 곳은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 전라남도. 그러니까 예. 주로 충청 이남 지방에서 많이 내릴 텐데 예. 그러면 서울, 경기가 이제 완전히 비가 그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남쪽에 내리던 이 강수 주 강수대가 이제 활동을 멈추면 다시 서쪽에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비가 이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그런 어떤 내일까지의 강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강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더울 수도 있다는 건데 조 기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릴 비의 양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게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쏟아지는 거고요.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수도권과 전남, 영남 쪽에도 100mm, 전남은 200mm가 넘는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을 좀 짚어보면 이 수도권에 비를 뿌린 비구름이 아주 천천히 남하를 하면서 이제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더 세질 텐데요. 예. 중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까지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은 모레까지 시간당 80mm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예. 더한 거는 충청권과 전북에서는 이보다 더한 시간당 100mm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남은 상황입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어제도 여러 차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비가 이렇게 그칠 듯 하면서도 계속 지금 조 기자 말해준 것처럼 100mm 이상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곳.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건지, 왜 요즘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자꾸 잦아드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졌고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그 공기의 기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과거에도 지구온난화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 패턴이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는 형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런 어떤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국지적인 집중호우 패턴이 더 늘어났거든요. 예. 발생 빈도와 그 강도가 더 이제 커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 늘 여름에 겪고 있는 작년에 중부지방에 내렸던 1시간에 141.5mm의 그런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예. 올여름에도 역시 아직 그 기록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올여름에도 역시 장마 기간 중에 그런 강수 시간당 한 60에서 80mm 정도면 예.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그 강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장마 기간 또 이 장마가 끝난 뒤에도 또 대기 불안정에 의한 예. 그런 비 또 그 이후에 태풍의 이제 계절인데 또 태풍에 의한 그런 어떤 강한 비가 적어도 한 10월 상순까지는 그러니까 이 여름을 지날 때까지는 그 많은 비가 우려가 되고요. 예. 역시 거듭 얘기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런 여름철 강수 패턴 예. 이 변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총 강수량이 약간 늘은 건 사실이고요. 예. 강수 일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강수 일수가 늘지는 않았는데 이제 단시간에 많이 내리는 그런 비가 그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침수 피해가 좀 있었고요. 올해에도 그런 피해들을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패턴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나라의 호우가 집중호우 형태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름철에 이렇게 국지적 집중호우를 보이는 그 강수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예.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마치 여름철에 저 동남아 가면 스콜처럼 그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형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비 방울이 굵어졌네 옛날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한반도 주변의 기온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기온이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 원인만 제공되면 작년에 또 지금 최근 장마 이후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예. 더 빈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런 여름철 강수 패턴이 분명히 변했다. 예. 거기에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다가 지금 저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엘니뇨 현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아직 본격 시작은 안 됐지만 예. 지난 5월부터 평년보다 높은 그런 어떤 엘니뇨 현상이 시작이 됐는데 자 저는 올 여름보다도 이 엘니뇨의 여파는 내년 여름에 더 큰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조현선 기자, 네. 밤사이에 피해 상황이 지금 뭐 강보인 기자나 이해주 기자가 연결해서 알려줬지만 피해 상황이 더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출근길 시간이잖아요. 예. 이 교통 혼잡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짚어드리면 예. 우선 새벽 4시 50분부터 잠수교는 양방향 전 구간 통제가 됐고요. 새벽 4시 10분부터는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도 지날 수 없어서 우회를 하셔야 합니다. 예. 또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에서도 이 많이들 출근길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통제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예. 이 내린 비가 계속해서 불면서 한강 탄천 대교구 지점에서는 새벽 5시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그 이해주 기자 연결해서도 보셨지만 홍제동에서 이제 정전 사태도 일어나고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 피해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주변 상황 체크 계속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피해는 복구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에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폭우 대처 요령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건물 안에 물이 들어차거나 차량이 침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승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돼 비가 건물 안으로 들어차기 시작하면 지하층은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의 저항이 큰 계단 중앙보다는 난간을 붙잡고 개걸음으로 대피하는 게 빠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바깥 징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지상에 물고임이 보이거나 계단을 타고 물이 흘러내릴 때 바로 대피해야 하고 만약 대피하지 못하고 문 안쪽에 갇혔다면 단단한 물체를 두드려 반복적인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두꺼비 집도 내려 감전을 피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 중이라면 범퍼 높이의 물에 선 저단 기어로 미리 변원한 뒤 한 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저속으로 시동을 끌지 말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브레이크 같은 걸 안 밟아야 돼요. 여기는 불이 걷게 되면 인위적 자동으로 시동이 끌릴 수 있으니까. 물웅덩이를 통과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키며 말려줘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차량 안과 밖의 물 높이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폭우로 건축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땐 건물 밖으로 즉시 나오고 119나 112,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소는 국가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폭우 대처 요령 듣고 오셨는데 본부장님, 네. 아직 비가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대비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는데 산사태나 침수 등 대비 요령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무르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남북으로 오르내면서 내릴 텐데 지금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한 200에서 많은 곳은 한 600mm의 비가 내렸거든요. 예. 뭐 1년에 내릴 양의 반절 정도가 이미 다 내린 상태인데 네. 여기에다가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이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면서 많은 곳은 한 400~500mm가 더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전 국토가 지금 땅 속에 물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예. 조금만 더 한 50mm, 100mm만 더해지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산사태에 대한 어떤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들이 최근에 산을 어떤 깎은 곳들이거든요. 예. 도로를 낸다거나 터널을 뚫는다거나 어떤 경사면들이 있고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예. 쪽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산사태 전조 현상, 그러니까 뭐 우르릉 소리가 난다거나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예. 뭐 이런 어떤 갑자기 나오던 그런 물이 지하수가 안 나온다거나 딴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잘 예의주시해서 산사태로 인한 어차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소중한 인명 피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지금 산사태 전조 현상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조 기자, 네. 전조 증상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산사태 경보가 최고 단계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좀 잘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람이 불지 않고 있는데 평소보다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 멀쩡했던 나무가 조금 기울어져 있다면 이거는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예. 산길을 걷다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땅이 유독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푹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위험하고요. 또 산사태가 나기 전에는 전문가들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 집안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의 굉음이 난다고 해서 이 예. 부분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택가, 우리의 가장 일상에 가까운 곳인데요. 주택가의 이제 담벼락 바로 밑으로 땅이 파여서 물이 많이 고여 있거나 예. 이 담벼락 끝으로 금 가는 게 좀 보인다면 거기에 물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사이에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국 도로 비탈면 유실이 3곳이 있었고 축대가 붕괴된 곳도 1곳이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도로 축대가 무너졌다는 거 아까 이혜주 기자 연결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6명이 대피했다고 하고요. 피해 상황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가로수 쓰러지면서 대규모 정전도 잇따랐다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었고요. 홍제동에서는 2천여 세대가 정전이 됐다고 하네요. 정말 간밤에 피해가 참 물론 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거나 이런 참사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없지 않아서 복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하부 양방향 현재 통제돼 있고요. 한강 잠수교도 양방향 차량 통제돼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도 통제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전 5시에 서울 탄천 대곡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제 말씀 나눴던 것 중에요, 본부장님. 네. 이제 우리나라의 4계절이 아니라 5계절이다. 네. 장마철도 하나의 계절이라고 본다 하시면서 기상 변화, 이상기후의 일환으로 이제는 장마가 아닌 우기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온대성 기후대에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구분이 됐었는데 봄과 여름 사이에 장마라고 하는 약 한 달간 지속되는 그런 계절 일종의 그래서 5계절이다 4계절이 아니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떤 여름철 강수 패턴이 변하면서 예. 이 장마 과거의 전형적인 장마 뚜렷하게 남쪽 기단과 북쪽 기단 사이에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고 그거를 장마 전선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때쯤 형성되는 걸. 그런데 이게 최근 한 20년, 한 30년 사이 장마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예. 굉장히 형태가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마의 시작과 끝이 애매모호해졌고 그 장마와 상관없이 많은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장마 기간에 과거에 전형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요즘엔 장마 끝난 이후에 더 많은 비가 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괜히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지 말고 장마란 용어를
아예 쓰지 말자 이런 예. 용어도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기상청이 이 장마에 대한 그런 어떤 용어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계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열대지방처럼 이제 건기, 우기 이 두 계절밖에 없거든요. 그쪽은 예.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의 의미로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 전체를 그냥 장마 그다음에 여름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 통틀어서 우기로 보자 뭐 이런 예.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의 자세도, 태도도, 대비 어떤 방법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진 만큼 아침 시간대 출근길도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광화문 연결해서 강보인 기자 연결해서 상황 보겠습니다. 강보인 기자, 아직도 빗줄기가 굵은 상황인가요? 네, 오늘 오전까지는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던 것만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얼굴을 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침 이른 시간대인지라서 앞에 보시는 대로 교통체증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간밤 서울 시내나 수도권 도로 상황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오늘 새벽 2시쯤부터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인 6시 40분쯤 통제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전 구간의 양방향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와 양재천교 하부도로도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오늘 새벽부터 차량 진입이 막혔습니다. 서울 잠수교는 오늘 새벽 2시 10분부로 보행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이 잠수교 수위가 보행로 통제 기준선인 5.5m를 넘어서면서 통행이 제한된 건데 이 수위가 6.2m에 도달하게 되면 차량 진입도 막히게 됩니다. 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뿐만이 아니라 남부지방 폭우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에 시간당 최대 63mm, 무안에 49.1mm, 영광에 40.5mm의 비가 쏟아진 겁니다. 모레까지는 거센 장마 기세가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충청과 전라권에는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천둥, 번개를 포함한 강한 돌풍도 예고되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동부간선도로는 통제가 해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하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현성 기자 그리고 김샘 본부장 감사합니다. 자, 채널A 기상특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주말까지는 비 피해 없도록 계속 살피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